머리가 하얀 노인이 수염을 길게 이렇게 하얗게 하고 하얀 옷을 입은 도사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이제 차를 아침에 마시고 있는데 이제 인사를 하게 된 거죠. 근데 이제 그 도사가 손가락을 이렇게 짚으면서 궁궐을 본 거죠. 궁궐로 손가락을 짚어서 보면서 당신은 이번 시험에 떨어질 것이다. 그러니까 상심하지 말고 시험 보고 떨어졌더라도 상심하지 말고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라. 내 후견에 급하게 그 과거 시험이 한번 있을 것이다. 그리고 그때 합격해서 장차 뭐 쭉 얘기를 한 거예요. 뭐 이 20몇 살에는 뭐 어디에서 뭘 하고 뭐 30대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쭉 이제 해주는 거죠. 그래서 40대 들었으면은 하나의 그 성에 군주가 될 것이다. 근데 당신은 43살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듣긴 들었지만 뭐 일단 그 정말 내 후년에 뭐 그때부터 정말 뭐 합격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뭐 더 말할 게 없는 거죠. 그리고 저는 하여간 거기서 이제 묵고 있다가 과거 시험을 보고 떨어진 거를 확인하고서는 그냥 속상하지만 그냥 부지런히 고향에 내려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. 근데 정말 갑자기 또 급하게 과거 시험이 다른 때하고 틀리게 급하게 또 한다라는 것을 고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한달음에 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정말 붙은 것이죠. 그리고 뭐 그 도사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이제 쭉 정말 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40이 돼가지고서는 성주가 돼서 말을 타고서는 이제 쭉 뒤에 이제 뭐 사람들을 끌고서는 가는데 불현듯 그 생각이 난 겁니다. 자세히. 그러고 보니까 정말 40살에 내가 성주가 됐네. 근데 43살에 죽는다 그랬으니까 뭐 불과 몇 년 안 남았단 말이에요. 기쁜 마음에 그 성까지 가다가 우울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근데 가족들도 다 같이 이제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성주가 돼가지고서는 이제 지내고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말이 이제 끊어지게 된 거죠. 야, 정말 난감하다. 내 식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아직 청춘인데 내가 젊은데 이제 죽을 날이 몇 년 안 남았으니까 노심초사하는 거죠. 금방 한 해가 지나갔어요. 그게 정월달이 돼가지고서는 고민하다가 41살 정초에 그 밑에 사람을 시켜서 여기 절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. 여기 어디 큰 절 유명한 사찰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을 찾아가게 됩니다.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스님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방에 앉아가지고 자복을 깔고 앉아가지고 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뭘 그냥 우들커니 앉아있는 건 보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그 주지한테 물어보게 됐습니다.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느냐, 저 스님들은 왜 저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자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나도 한 자리 저기 앉아서 좀 있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은 뭐 반갑게 하면서 이제 자복을 하나 이제 내주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 그렇게 이제
앉게 했어요. 근데 딱 앉아가지고 그 성주가 머릿속에 든 건 온통 이제 살 날이 불과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그 고민만 하다 보니까 잠 못 자고 그냥 잠도 오지도 않고, 그리고서는 앉아 있으니까 남이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야 그냥 꼿하게 앉아가지고서는 자선을 잘 하고 있구나,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뭐 다른 스님들은 뭐 한 4, 50분 되면은 소리가 떡떡 이게 치면은 일어나 가지고서는 뭐 좀 걷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쉬기도 하고 이러는데, 그 성주는 한 4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화장실 갈 생각도 없는지 그냥 앉아 있으니까 그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. 야, 저 성주가 정말 참 수행자의 그 모습을 보이는구나, 대단하다. 그리고서는 어쨌든 이제 한 4시간 넘게 있다 일어나니까 주지 스님이 이제 차를 한잔 하자 그래서 차를 마시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이 물어본 거죠.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전서부터 그렇게 수행을 하셨습니까?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한 가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도저히 그 생각만 하면은 그냥 가만히 멍하게 된다고. 그러니까 무엇인지 얘기하시라.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쭉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도사가 한 얘기대로 정말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되어서 살아왔고,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지금 정말 내후년에는 죽는다니까 정말 답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얘기를 했습니다. 오늘 내려가시는 대로 그냥 본인 여태까지 모아온 돈을 전부 다 몇 년 동안,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큰 가마솥을 성 입구에다가 걸어놓고 매일같이 죽을 끓여서 배고픈 사람들한테 나눠주십시오. 그러면 여태 살아온 거에 배를 또 살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성에 가서 큰 가마솥을 걸고 매일같이 죽을 끓여서 굶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 베풀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그 전에 가뭄이 좀 들기 시작했는데 그해서부터 43살 무렵까지 계속 가뭄이 이어져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난이 크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각 성의 성주라든지 또 관원들을 전부 다 죽이면 당했어요. 그런데 이 분의 성은 아무런 탈이 나지 않았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자기 재산을 들여서 끊임없이 죽을 끓여가지고서 매일같이 굶주린 사람들한테 베풀다 보니까 그 소문이 전국으로 나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몰려왔지만 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성문 근처도 오지도 않고 말하자면 다른 성만 다 함락을 한 것이죠. 근데 이제 43살 들어서 가지고선 난이 평정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상소가 황제한테 자꾸 올라옵니다. 어떤 상소냐면은 황건적의 주범은 성주다. 끊임없이 베풀었던 성주를 지목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성만 무탈하게 된 것은 바로 성주가 바로 황건적의 수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
한 것이죠. 상소문이 그렇게 계속 올라온 것이죠. 그래서 황제가 당장 잡아들이라 그러고 한편으로는 파발마를 띄워가지고서는 급히 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보고를 하라 그랬어요. 그래서 그 성조는 이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서는 북경까지 이제 붙들려 오게 됐고요. 그리고 조사를 자세히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몇 년 동안 자기 재산을 다 없애가면서 그렇게 베풀었다는 것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큰 상을 내리게 되죠. 무엇인가 하면은 대를 이어서 그 어떠한 자식이 됐든 한 명은 꼭 정승의 자리에 그 앉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와 법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 도사가 예측한 그 점에 43살에 죽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고요. 그리고 그 쭉 밟아가는 과정이 그대로 적중을 했는데 그 예측하는 것이 수고 그 스님이 당신은 끊임없이 베풀으면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행한 것이 바로 법이에요. 그래서 수와 법이 같이 그 이 자서전에는 들어있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자서전에 이제 80대까지 살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대에 자손이 거기다가 이제 그 밑에 이제 적어놓은 게 있죠. 뭐냐면 계속해서 9대까지 이제 말하자면은 정승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새겨놨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마칩니다.